앞으로 한 학기 1년 동안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는 배운 공책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배운 공책은 필기 습관을 키우고 배운 내용을 효율적으로 복습하고 약점 노트로 지식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까지 공부 습관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양이 많아져서 노트 필기와 요약이 필수가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 올바른 필기 습관을 미리미리 연습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배운 공책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살펴봅시다. 중고등학교 수업 내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과목별로 노트를 준비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한 권 안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한 학기 내용을 다 담을 거고 한 장에 한 단원씩 내용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계속 말하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공책을 정리할 땐 한 장에 한 단원입니다. 한쪽에 한 단원이 아니에요. 그동안 배운 공책을 따로 작성하면서 본인의 습관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일단 선생님이랑 1년 동안 공부할 때는 무조건 한 장에 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배운 공책을 구입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조건을 꼭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시 사오게 시킵니다. 첫째, 사이즈는 흔히 보일 수 있는 공책 크기로 준비합니다. 너무 크거나 수천만한 크기는 안됩니다. 그리고 흔히 활동지로 많이 쓰이는 A4 용지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준비해주세요. 왼쪽 거는 너무 작고 이제 오른쪽 정도면 A4 용지보다 살짝 작은 정도가 되겠죠. 둘째, 다른 별도의 장식 없이 일정 간격으로 줄만 쳐져 있는 공책을 준비해주세요. 줄이 없으면 안되고 줄 간격이 그렇다고 너무 넓어도 안됩니다. 줄을 하나하나 세보면서 20줄이 넘어간다 싶으면 그게 잘 산 겁니다. 어릴 때 이제 일기장처럼 칸으로 되어 있는 공책이나 수학 공책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줄 쳐진 거 이외에 이것저것 공간 차지하는 거 있으면은 안 돼요. 자, 셋째, 책처럼 좌우로 넘기는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간혹 가다가 종합장처럼 세로로 넘기는 공책을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 공책을 쓰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사오게 시킵니다. 마지막, 최소 25장에서 30장, 쪽수로 따지면 50장에서 60쪽 정도 분량으로 공책을 준비해주세요. 한 장에 한 단원씩 국수사과 다 합쳐서 한 학기에 25개에서 이제 30개의 단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뭐 쪽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노트를 새로 사야 되고 아니면 내용이 끊어지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두께 있는 걸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너무 두꺼우면은 무겁고 불편하니까 그거 절대 다 못 채우니까 그거는 사지 마세요. 조건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문방구에 흔히 있는 그냥 줄 있는 공책 사면 된다고 이제 말을 했더니 막상 이렇게만 설명하면 질문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공책을 가져왔을 때 별의별 공책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체크리스트 선생님이 나눠줄 테니까 여기 있는 거 더 질문하지 말고 그냥 여기 적힌 대로만 사오세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면 윗부분에 제목을 써서 필기할 내용을 구분해줍니다. 기껏 열심히 필기해놨더니 필요한 순간에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배운 공책의 진가가 발휘되지 못할 겁니다. 제목을 쓸 때는 먼저 왼쪽 윗부분에 과목, 몇 단원, 단원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됩니다. 제목은 특히 바른 글씨로 써야 수업 시작할 때마다 알맞은 위치 찾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파란색으로 쓰면 필기 내용과 색이 확실히 구분이 돼서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는 약점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냥 4글자로 약점 노트만 적으면 됩니다. 다음 수업 때 새로운 단원 또 나간다고 오른쪽 윗부분에 새로운 단원 제목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약점 노트라고 제목을 미리 박아둬가지고 한 장에 한 단원씩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수업 시작할 때마다 교과서 쪽수와 함께 배운 공책 어디 펴라고 안내합니다. 그때 잘 듣고 알맞은 쪽을 펼쳐야 여러 단원이 뒤죽박죽 섞이지 않고 올바르게 배운 공책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할 때 자주 하는 실수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 장당 한 단원이 아니라 한 쪽당 한 단원으로 필기하는 실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나중에 단원 평가를 보고 약점 노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원에 다른 단원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나 같은 과목이지만 여러 단원이 동시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점수 들어가는 수행평가가 아니면 웬만해서 배운 공책 오픈북 테스트로 단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배운 공책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왼쪽 결론 요약, 오른쪽 약점 노트에서 단원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배운 공책은 복습 효율을 높이고 약점을 보충할 때 유용한 그런 공책인데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내용 정리는 배운 공책 필기의 기본인데 이게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운 공책 검사했을 때 단원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싹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게 시킬 겁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작할 때 학습 문제를 적고 수업 끝날 때쯤에는 결론 요약을 적습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수업 시간마다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배운 공책에 필기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금방 지쳐서 공부 의욕을 떨어뜨리고 말을 받아 적기 바빠서 오히려 수업 내용을 듣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부가적인 설명은 일체 적지 않고 1시간짜리 수업 내용은 오로지 학습 문제 한 줄, 결론 요약 한 줄로 끝납니다.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부 다 받아 적기보다는 한번 들을 때 온몸으로 수업에 집중하면서 수업 흐름을 따라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결론 요약을 한 줄로 끝내는 건 초등학교라서 가능한 일이지만 나중에 공부할 양이 많아져도 프린터기 마냥 다 받아 적기보다는 일단 파격적으로 적게 쓰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약점 노트를 채워서 하나하나 메워가는 식으로 노트를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운 공책 검사하면서 흔히 보일 수 있었던 필기 습관을 정리해 봤는데요. 체크리스트를 안 지키면 필기한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줄을 맞춰 쓰고 크기나 높이나 기울기 일정하게 맞춰 쓰세요. 그리고 글씨는 또박또박, 그리고 너무 힘줘서 진하게 쓰기보다는 힘을 빼고 살살 써야 글씨가 작고 예쁘게 나옵니다. 또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필기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착 붙여서 붕 뜨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번호를 매겨서 내용을 구분해 줍시다. 중요한 키워드는 강조 표시해서 눈에 확 띄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책에 낙서하는 친구들 걸리면 남아서 지우고 갑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봤는데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실제 학생들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필기 습관을 보완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네, 일단 먼저 여학생 친구의 배운 공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한번 보기 편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일단 한번 배운 공책을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바르고 그리고 줄을 잘 맞추어 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죠? 자, 체크리스트에서 이 정도를 다 체크를 완료를 했고 남은 부분만 이제 보완을 해서 보충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공책 시작 부분이라든가 내용 정리 관련해서 이런 체크리스트도 내용이 잘 안 헷갈리고 정리를 잘 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구로 표시된 부분만 살짝 더 보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왼쪽으로 붙여 쓰는 거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제목을 좀 더 위로 올리고, 확 위로 올리고, 그리고 이름을 아까 안 썼었는데 사회 2-2단원 옆에 이름까지 한번 써보고, 그런 다음에 그때 결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결론 요약 빠진 내용을 이제 선생님이 보충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칸씩 띄어서 내용 구분을 해주면은 좀 더 어떤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지 더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숙자나 학습 주제 등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자, 내용 구분이랑 가독성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이제 딱딱 보이는 내용이 어느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 어느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자, 이제 before 고치기 전에 이런 필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남학생 친구의 배운 공책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서 한번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남학생 중에서는 글씨가 상당히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 체크리스트는 비교적으로 좀 체크가 덜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좀만 더 보충해가지고 필기 습관을 고쳐 나간다면은 이제 필기가 상당히 글씨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필기 습관이 바로 잡힐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제목까지 열심히 잘 적어져서 내용 정리가 잘 구분되어 있고, 뒤죽박죽 해가지고 뭐 한 단원에 다른 단원이 섞여 있다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보충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학생의 배운 공책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제목을 위로 빼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에 맞춰서, 아까는 선을 좀 더 걸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에 맞춰서 정리만 해도 이제 들어오는 내용이 훨씬 깔끔하게 기록이 잘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한 문장이지만 이제 결론 요약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보충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번호나 이제 학습 주제, 기행문의 3단 구조 이런 제목을 써가지고 내용을 좀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좀 더 반듯하게 형광펜 처리를 하면은 좀 더 가독성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before 고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자, 이런 식으로 선에 딱딱 정리를 해준 게 이제 키포인트였죠. 많이 이제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여러모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공책 작성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도 굉장히 길었고 처음에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할 예정이니까요. 자, 앞으로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공부 습관과 공부 실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도록 노력해 봅시다.